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트위터 공식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0월 TV 방영이 시작되는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등장 캐릭터들과 등장 기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계관이 함께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에 대한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품의 배경은 에드스텔라 122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에드스텔라라는 명칭을 봐서는 인류가 우주로 진출해서 태양계 행성권을 통합한 시대라는 뜻 같습니다. 공식 세계관 설정에 따르면 수많은 기업이 우주로 진출해서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한 세계라고 하네요. 아무튼 모빌슈트 산업 최대 기업 베네리트 그룹이 운영하는 아스티카시아 고등 전문 학원에 변경지인 수성에서 한 소녀가 편입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소녀가 바로 우리가 저번 티저 영상에서 보았던 붉은 머리의 소녀 슬레타 머큐리입니다. 슬레타는 수성에서 온 파일럿과 2학년 학생으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성에서 개발된 모빌 슈트인 건담 에어리얼의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파일럿과 2학년 학생에게까지 건담이 배급되는 세계관이라니 벌써부터 엄청난 숫자의 모빌 슈트가 마구 등장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는군요. 아무튼 슬레타를 포함해서 총 5명의 등장인물들이 공개되었는데, 일단 이들은 모두 아스티카시아 고등 전문 학원의 학생입니다. 미오리네 렘블랑은 경영전략과 2학년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용모가 단정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교 이사장이자 베네리트 그룹의 회장인 델림 렘블랑의 외동딸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과는 다르지만 주인공인 슬레타와 동급생이기 때문에 비중이 매우 큰 인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력자에 따르지만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서사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캐릭터 3명은 모두 파일럿과 3학년으로 기숙사제로 운영되는 아스티카시아 고등 전문 학원에서 각각 다른 기숙사의 리더이자 에이스 파일럿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숙사들은 베네리트 그룹 계열사 중 3대 기업인 제타크, 페일, 그리고 글래스레이로 파벌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캐릭터 구엘 제타크는 제타크사의 후계자로 불같은 성격에 쉽게 흥분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파일럿으로서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다고 하네요. 탑승하는 모빌 슈츠는 딜란자인데, 공개된 자료에 구엘의 딜란자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이 딜란자는 이거 한 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양산형 기체일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으로 엘란 케레스입니다. 페일 기숙사의 리더이자 그룹의 3대 기업인 페일사가 내세운 에이스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고고한 인물이지만 주인공인 슬레타에게 흥미를 느낀다고 하네요. 탑승기는 건담 파락트로 어두운 색상의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의 기체입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공개된 기체들 중에서는 이거만 건담인데, 주인공 기체인 건담 에어리얼과 디자인상 비슷한 부분이 딱히 없어서 형제기라거나 개발 계통을 공유하는 기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캐릭터는 샤디크 제네리입니다. 샤디크는 글래스레이사 CEO의 양자로 글래스레이 기숙사의 에이스 파일럿입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 신분임에도 이미 회사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는 차세대 그룹 간부 후보라고 합니다. 탑승 기체인 미카엘리스는 지난번 공개되었던 베기르 배우와 외형상 비슷한 부분이 많은 기체입니다. 프롤로그에 등장한다고 하는 베기르 배우가 아마도 이 미카엘리스와 같은 글래스레이사에서 개발된 기체가 아닌가 싶네요. 그나저나 베기르 배우의 이름이 베엘제붑에서 나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미카엘리스는 반대로 천사 이름을 가졌다는 게 흥미롭네요. 아직 작품의 내용과 서사 구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소녀가 주인공인 학원물에 아직은 아군일지 적군일지는 알 수 없지만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권력자의 딸 캐릭터, 그리고 뭔가 해리포터에서 본 것 같은 기숙사가 파벌로 나눠져 있다는 설정, 그리고 그 리더를 맡고 있는 남자 캐릭터 3명이 각각 열혈마초, 쿨시크,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뭔가 꽃보다 남자 같은 역할인물에서 본 것 같은 구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담에서는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 작품이 노리고 있다는 10대 팬이라는 것이 어린이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 이상의 여성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전략이었던 윙건담도 뭐 비우주세기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성의 마녀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스텝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감독은 코바야시 히로시로 최근작으로는 스프리건의 감독을 맡았고, 연출로 참여한
이번 작품에는 킬라킬과 철혈의 오펀스, 타이거 앤 버니 등이 있습니다. 액션 연출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감독을 맡은 만큼 일단 수성의 마녀의 액션 장면만큼은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각본을 맡은 오쿠우치 이치로는 턴에이 건담 각본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오버맨 킹 게이너 시리즈 제작 당시에는 토미노 유시키가 각본가로 오쿠우치 이치로를 직접 지명하기도 했을 정도로 토미노 선생이 아끼는 각본가 중 한 사람인데요. 무엇보다 코드기아스 시리즈의 각본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메카닉 애니메이션 각본가로서는 검증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저는 메카닉 디자이너가 교부 이페이일 것 같다고 예상했었는데요. 교부 이페이도 이 작품에 참여하긴 했지만 메인 디자이너는 다른 사람으로 JNT 헤드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의 경력이 엄청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게임업계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그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명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의 메카닉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순수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스튜디오 카이카이 키키에서 순수 미술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후에 무라카미 다카시의 영상 작업물에 메카닉 디자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JNT 헤드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인물이라서 어쩌다가 이 사람이 건담의 디자인을 맡게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수성의 마녀의 감독인 코바야시 히로시와 함께 스프리건을 작업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인연으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저번 1차 PV 영상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는 7월 14일에 수성의 마녀의 전일단 프롤로그가 공개되는데요. 아직 내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주인공 슬레타가 아스티카시아 고등전문학원으로 편입하기 직전의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프롤로그는 일본 각지에서 실시되는 상영회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고요. 온라인으로는 건담 베이스 버추얼 월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내용들은 1차 PV 영상 이후 약 2달 만에 나온 소식이라 수성의 마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정보였을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건담 애니메이션에는 없었던 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서 올드 팬분들의 취향에는 약간 안 맞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철혈의 오펀스 꼴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성의 마녀를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